재밌는 게 이번에 도르트문트를 결승전으로 이끌었던 에딘 테르지치 감독. 이번에 이제 과거 사진이 발굴이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요 윗사진이 테르지치 감독 2012년 당시 모습이라고 합니다.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클럽 감독 시대 때 이때 팬으로 직관을 왔던 모습이래요. 네. 6부 리그 클럽 선수가 짬을 내서 네, 도르트문트 스카우트로 알바도 뛰고 네. 그때 쓴 스카우팅 리포트가 클럽 감독한테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2013년 5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런던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렀던 도르트문트가 음바페를 앞세운 파리 생제르맹에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채 두 경기 모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승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좀 뜻밖의 결과죠. 물론 뭐 PSG가 압도할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앞선 팀이었기 때문에 두 경기를 다 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두 경기 다 무득점 패배를 파리가 했습니다. 그만큼 좀 1차전 때 상당히 교체 카드를 아끼면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나왔던 게 결국 에니케 감독에게는 독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첫 경기 잘못 풀게 되면서 두 번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고 또 여기에 운도 좀 따르질 않으면서 계속 앞서 그 동점 만들 수 있는 1차전 합산 동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실점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뭐 제대로 손 한 번 못 쓰고 무너진 셈이 됐습니다. 자, 1차전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긴 뒤에 파리 원정을 떠나왔습니다. 도르트문트. 후반 5분 율리안 브란트의 코너킥을 마치 후메스 헤더로 꽂아 넣으면서 2차전 역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근데 진짜 파리 팬들 너무 몰지각한 거 아닙니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원정팀 도르트문트 엠블럼 깃발을 쫙 펼쳐서 이걸 불태우는 이건 뭐 세레모니도 아니고 몸 한심합니다. 예의도 없고. 아무튼 1차전에 결정했던 이강인 선수는 이번 2차전에서는 후반 31분에 교체로 출전을 해서 선전을 했는데요. 뭐 도르트문트가 이미 5백으로 바꾼 뒤였기 때문에 팀의 슈팅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이날 4번이나 골대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 없었는데 결국 한 골도 못 넣고 팀이 탈락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목도를 해야 됐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사실 뭐 골대 불운이죠. 불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1차전, 2차전 모두 전술적인 주도권을 도르트문트한테서 찾아오지 못했던 거. 그게 PSG의 어떻게 보면 좀 파리의 결정적인 그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불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경기 내용이 좋지 않지 않았나. 이날 파리가 기록한 기리 득점이 XG 값이 무려 5.36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골 이상을 넣었어야 되는 경기를 해놓고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안 풀렸던 경기였죠. 자, 주포인 음바페 선수 선발로는 왼쪽 윙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하무스가 나간 뒤에 중앙으로 옮겼는데 박스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그러니까 주로 볼터치가 그 특정 위치에 많이 몰려 있었죠. 거기까지 허용을 하고 거기 넘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도르트문트 수비들이 워낙에 잘 막아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슈팅을 음바페가 5번을 때렸는데요. 유효 슈팅 3개를 비롯한 모든 슈팅이 골로 이어지질 않으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추가 시간 포함을 해도 20분도 채 못 뛰었습니다. 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정해진 시간 동안 뭐 활발하게 정주였습니다. 키패스 하나 기록을 했고요. 걸어 잠근 상대의 수비문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박스 밖에 많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좋은 어떤 연계를 많이 시켜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하지만 상대 공격을 잘 틀어막고 또 결정적인 골을 넣은 뒤에 효율적인 지키기를 택했던 도르트문트의 벽을 넘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날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역시 뭐 패장이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인데요. 중요한 경기 때마다 애매한 선택을 하는 습성이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뜬금없이 하무스 원톱을 두고 나왔는데 이게 진짜 개폭망을 했죠. 하무스가 슈팅을 5개를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골을 넣든 아니면 결정적인 연결을 해주든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무스가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2번째 선발 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택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했고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있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63분에 나갔거든요. 하무스가. 아무튼 그 하무스 기용에서 볼 수 있는 루이스 에니키 감독의 너무 과도한 고민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 파리에게는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번 시즌 챔스에서 상당히 장고 끝에 악수가 있었던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 이제 공격 조합을 아직까지도 뭐가 최선인지를 못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엇보다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원정가 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선제골을 먹어서 최소한 2골 이상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도 첫 교체를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63분에 후반 18분이죠. 바르콜라하고 아센시오를 넣으면서 이제 하무스하고 루이스를 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바페를 중앙으로 이동을 했고요. 근데 그 직후에 이번에 도르트문트에서 5백으로 변화를 줍니다. 산초를 빼고 줄레를 투입을 하면서 센터백만 3명을 놓고 양쪽에 있는 윙백들도 공격 안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또 한참 뒤였어요. 예,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 게 이제 75분께였으니까 에메리 선수 자리에 투입이 되는데 아무튼 뭐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대신에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 선택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상대가 5백 바꾸고 지키는 모드로 들어간 뒤에는 정말 늦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현지 보도를 보면 레알 소시다드 원정 때 이번 챔피언스리그 바르콜라, 음바페 투톱을 썼다가 또 나중에는 음바페를 측면이나 중앙 어디에 쓸지 계속 매 경기 갈등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뜬금없이 아센시오 제로톱을 썼다가 망한 적도 있었고 여전히 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자비처 선수를 비롯해서 이 팀이 선수 개개인의 컬로 봤을 때 파리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선수층이 은근히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폼 유지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선수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잘 섞지 않았나. 얼마 전까지 도니엘 말론이 엄청났었는데 말론이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초가 또 조금 올라와서 해주고 아데이미도 조금 또 괜찮고 이런 식으로 또 필크루크 같은 경우도 한동안 부진하다가 최근에 또 플레이 나쁘지 않고 이런 어떤 운영 측면이 상당히 도르트문트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다시 제8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후메스 선수의 분전은 진짜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로이스의 어떤 관련된 스토리들도 이 팀에 굉장히 동기부여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빅매치에서 바이에른 뮌헨 잡은 것도 그렇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 더 언급을 해야 될 것은 이제 훈메스 선수의 놀라운 활약인데요. 이번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볼업인 수비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스피드 측면에서 덴벨레나 음바페나 이런 선수들을 상대하기가 참 버거운 훈메스 선수인데 정말 예측된 수비 그리고 과감한 선택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클리어링, 경합 성공, 태클, 인터셉터 10블록 득점 모두 이번 경기 출전한 양팀 선수 통틀어서 가장 좋은 모습. 네. 이날 파리가 슈팅을 30개 때렸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무실점을 할 수 있었던 중심에 후메스가 있었던 거죠. 걷어내기, 클리어링, 볼 경합 모든 면에서 심지어 이날 결승골까지 뽑아냈으니까 2013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 이제 도르트문트에 지금 있는 선수가 이제 후메스하고 로이스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선발 라인업에 모습 보였던 후메스가 지금 1988년생입니다. 만 35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찬사를 받고 있고요. 언급됐던 11년 전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영국 런던의 웸블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저도 직관을 했었는데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그제 같은데 벌써 11년 전이네. 이때 오프닝 세레모니가 정말 간지였죠. 아무튼 그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는 귄도안의 페널티킥 동점골에도 불구하고 만주키치하고 루벤에게 골을 내주면서 1대2로 패배를 했고 준우승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리겐 클롭 감독 시대에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가장 근접했던 그런 때였는데 참고로 도르트문트는 그보다 한참 전이죠. 1997년에 그 당시에는 미넨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렸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그 당시 화려했던 델피에로, 지단, 비에리, 데시앙 이런 선수들이 질비했던 유벤투스를 3대1로 꺾고 이 대회 정상에 딱 한 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히츠펠트 감독 시절인데 자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 우승을 하게 된다면 27년 만에 정상 탈환이 되는 거고요. 재밌는 게 이번에 도르트문트를 결승전으로 이끌었던 에딘 테르지치 감독 이번에 이제 과거 사진이 발굴이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요 윗사진이 테르지치 감독 2012년 당시 모습이라고 합니다.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클럽 감독 시대 때 이때 팬으로 직관을 왔던 모습이래요. 네. 사실 저때 아마추어 클럽 6부 리그 선수로 뛰면서 도르트문트 코칭 스텝으로 일할 때였다고 합니다. 다만 1군 스텝은 아니었고 6부 리그 클럽 선수가 짬을 내서 도르트문트 스카우트로 알바도 뛰고
예. 근데 그때 쓴 스카우팅 리포트가 클럽 감독한테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인물이 지금 12년 뒤에 이렇게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게 됐으니까 진짜 낭만 돋는 그런 사연인 거죠. 자, 아무튼 트레이시 감독이 1982년생인데 저때 스카우트로 시작을 해서 2013년 도르트문트가 챔스 우승한 뒤에 이제 딱 선수 은퇴를 하고 육부리그에서 도르트문트 유스팀에서 정식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치 감독 부름 받았고 이제 터키의 베식타슈 또 영국의 웨스트햄 이렇게 좀 코치로 따라다니다가 2018년에 도르트문트 수석 코치로 이제 합류를 하고 이후에 감독 대행 거치고 감독 잠깐 했다가 디렉터 거쳤다가 작년부터 다시 정식 감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리그 우승 거의 할 뻔했잖아요. 이거 했어야 맞는 시즌이었죠. 마지막 경기에서 근데 그 마인츠한테 이지성 선수가 그때 어시스트 그렇게 했던 최종전 2대2로 비기면서 미넨한테 골득실로 우승컵을 내줬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바이에른 미넨이 이제 쾰른 원정 갔었는데 올 시즌에는 리그 우승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탑4 진입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챔피언스 리그가 다음 시즌부터 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티켓이 좀 늘어났는데 올 시즌 유럽 대회 성적 좋은 리그 상위 2개 팀한테 한 장씩 주잖아요. 근데 올 시즌 분데스리가 성적이 좋아서 챔피언스리그 추가 티켓을 받게 돼가지고 5위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우승과는 상관없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5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최소 5위가 도르트문트가 겨울 휴식기 때 클럽 레전드인 누리 사인하고 스벤 벤더를 이제 코치로 선임을 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도르트문트 저력이나 어떤 좀 역량, 잠재력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4강전 2경기가 아니었나. 아까 그 파리 팬들이 돌문 그 엠블럼 태우는 모습 보니까 인과응보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코리안 파이널 더비는 무산이 됐고요. 뭐 파리는 4강 뭐 좋은 성과이긴 한데 뭐 박수는 일단 보내고요. 이제 결승전 도르트문트 상대가 누가 될지 레알일지 미넨일지 하루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김민재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네요.